도형의 이동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거거든요. 자, 도형의 이동은 첫 번째가 평행 이동.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나눌게요. 일단 여기서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을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살펴볼 건데, 일단은 먼저 그래서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은 다 어떤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이 있냐면 크게 또 여기서 두 가지로 나뉠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도형들은 점하고 직선하고 원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웠는데,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은 2차 함수도 추가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운 도형들은 곡선이라고 해서 나오는 2차 함수까지 해서 총 4가지에 해당하는 이동을 우리가 시켜볼 건데, 일단은 점의 평행 이동하고 점의 대칭 이동은 따로 구분해서 매우 쉽게 나타낼 수 있고, 나머지 도형들은 한꺼번에 묶어갖고 도형의 이동을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다 각각 또 몇 가지로 나뉘냐면 점의 대칭 이동, 그 다음에 도형의 대칭 이동. 마찬가지 평행 이동도 점하고 도형에 대한 대칭 이동을 나눠서 설명을 할 거다.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 우리가 계속 수업을 순서대로 해오긴 했지만 지금 거꾸로 다시 돌아가서 하고 있어. 근데 우리가 방학 동안에 뭐 특강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뭘 많이 설명을 했냐면, 이미 이게 뭔지는 다 설명을 했거든. 이제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증명을 해 가면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거고, 첫 번째 평행 이동을 먼저 보자. 평행 이동은 점부터. 점의 평행 이동. 자, 그래서 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좌표 평면에 찍어보자. 그래서 x1, y1이라고 하는 점이 있을 때, 이때 이 점을 내가 A라고 하자. 그래서 얘를 편하게 그냥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이렇게 쓸게요, 저는. 자, 그럼 평행 이동하게 되면은 m을 양수값이라고 해서 이만큼이라고 할게요. m. 그 다음에 n은 음수값이라고 해서 요만큼 내릴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가 n이 될 거고, 옮겨진 점의 좌표가 그러면 a 프라임이라고 해서 x축으로 원래 x1에서 m만큼 왔으니까 x1 플러스 m이 될 거고, y좌표는 y1에서 m만큼 내려왔으니까 y1, 사실은 이것도 플러스 n인데 n이 뭐냐면은 음수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더해서 그냥 바로 점의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더라. 자, 그러면 점은 사실은 어렵진 않아. 왜? 그냥 우리가 이동하고자 하는 값을 더해서 편하게 점의 좌표를 찾아주면 되는 게 점의 평행이동이고, 이것을 이제 도형의 평행이동으로 바꿀 거예요. 자, 그래서 2번은 도형의 이동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도형. 도형은 자, 기본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모든 도형들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한쪽으로 다 넘겨서 는 0꼴로 만든 이런 f, x, y는 0꼴이고, 얘가 이제 직선도 있고 모든 도형들을 대표적으로 표현을 이렇게 할 건데, 자, 생각을 해보면 좀 쉬운 게 뭐냐면 원이거든요, 원. 예를 들어서 원을 봤을 때 이 도형이 원이야. 그러면 우리 알고 있는 원부터 해볼까? 중심이 0,0이고, 예를 들어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원을 움직일 거야.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 얘도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해보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있는 도형들은 사실은 뭘로 이루어져 있는 거냐면 점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 점들의 모든 점들을 다 똑같이 이동시켜줘서 다시 그 점을 연결하면 이 원이 그대로 생길 거야. 그것을 우리는 대표적으로 난 뭘 옮길 거냐면은 중심을 움직여 볼게. 그럼 중심을 m만큼 평행 이동해서 내가 m을 요만큼이라고 할게요. 0,0이었으니까 여기가 좌표가 그러면 m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위로 올릴게요. 이번에는 n을 여기라고 할게요. 그래서 중심이 일로 옮겨졌다라고 할 거고, 그럼 중심이 여기로 옮겨져 있고, 생각해보면은 이 원이 그대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도형의 반지름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고 그대로 그려질 거예요. 좀 큰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럼 이제 중심이 뭐가 됐냐면 m, n이 될 거고 반지름의 길이는 r이기 때문에 얘가 평행이동한 도형은 x-m 제곱 더하기 y-n의 제곱이 r제곱으로 도형의 이동이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된 거고, 물론 여기에 있는 모든 점들이 움직이는 거니까 이 원 위에 있는 한 점이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이 점이 이런 점으로 옮겨질 거다. 그래서 여기가 뭐 수직이 될 수 있고 여기 길이가 m, 여기 길이가 n이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다 옮겨지면 되겠지만은 다 옮기지 않고 뭘로 중심을 움직이고 반지름의 길이 안 바뀌는 걸 활용해서 이렇게 만들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결론이 x 대신에 x-m을 대입했고 y 대신에 y-n을 대입한 거야. 결론은 fx, y는 0이 있고 얘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은 x 대신에 x-m, y 대신에 y-n을 대입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을 만들 거다. 자, 이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원을 한 거고요. 직선도 좀 볼까요, 그러면? 직선이 있어, 쉽게. y는 x-1 그릴게요, 그냥. y는 x-1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기울기가 1인 이러한 원인데, 여기에도 마찬가지 이번엔 숫자를 좀 넣어서 평행이동 시켜볼게. x축으로는 1만큼 y축으로는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시켜보자. 그럼 평행이동 시켜지면은 얘네들도 뭔가 대표적인 점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어렵게 설명해 볼게. 공식은 이제 우리 알아. 답은 내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야. 답을 일단 구해볼게. 결론은 이거야. y 대신에 y 플러스 2를 대입하면 될 거고 x 대신에는 x 마이너스 1이 있어서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가로치는 이유는 뭐냐면은 보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식으로 구하는 거 어렵지 않게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어. 아까 전에 구해놓은 이 공식에 그냥 바로 대입한 거고, 실제로는 이제 내가 뭘 할 거냐면은 우리 앞에서 뭐 배웠냐면 자취방정식 많이 나왔던 거 기억나? 자취방정식 구하는 게 매우 어려웠었거든. 그거 어떻게 할 거냐면은 똑같이 한번 더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연습한다 생각하면 돼. 여기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내가 A, B라고 할게. 잡은 거야. 그럼 이 점을 평행이동해서 만들 거야. 그러면 얘를 평행이동하게 되면은 X축으로 1만큼이니까 이 점의 좌표가 A 플러스 1, B 좌표는 마이너스 2만큼 내려올 거니까 B 마이너스 2가 뭐가 될 거냐면은 이 점이 실제로 1을 이렇게 할게요. 1 이만큼 마이너스 2만큼 이렇게 내려온다고 하자.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2만큼 내려와서 이 점의 좌표가 요건 거야. 자, 그랬을 때 내가 뭘로 구할 거냐면은 이렇게 구할 거야. 얘를 x로, 얘를 y라고 잡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찾는 거냐면은 a, b가 여기 위의 점이니까 x 대신에 a를 b 대신에 y 대입해가지고 요 식을 만든 다음에 위에 주황 색깔로 쓴 글씨는 a 대신에는 x-1을 b 대신에는 y 플러스 2를 여기에다가 대입하는 거야, 이제. 그게 자취방정식 구하는 거거든. 그래서 결론을 놓고 보니까 어떻냐면은 y 플러스 2는 x-1 마이너스 1이라서 우리가 아까 쉽게 구했던 그 공식 그대로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므로 얘가 한 번 더 확인한 게 뭐야? 평행이동하게 되면 y 대신에 y-n, x 대신에 x-m을 대입한 결과가 나오는 게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한 결과랑 똑같더라. 자취방정식 증명하는 게 이렇게 하거든요. 똑같이 위에 점 잡고 해서 증명해주면 될 거고, 세 번째 예로 드는 건 2차 곡선, 즉 2차 함수의 평행이동이에요. 그래서 얘도 예를 든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2차 함수가 있는데, 얘를 이제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해볼 거래. 식으로 구하면은 일단 이렇게 구해질 거야. x 대신에 x-2를 대입할 거고, y 대신에는 y 플러스 1을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얘 전개한 게 정답으로
우리가 조금 빠르게 구할 수 있지만 얘가 의미하는 바를 조금 부여하면서 해볼게요. 지금 계속 뭐냐면 도형을 그리면서 하고 있는데 얘도 도형을 한번 그려볼게. 그려보려면은 완전 제곱식 걸로 좀 바꿀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아래로 블록이면서 꼭지점의 좌표는 1,2예요. 너무 위에다 그렸네. 그래서 대충 그릴게요. 여기에 이렇게 그려질 거다라고 하는 게 지금 원래 그래프. 그러면 얘네들도 평행이동하게 되면은 그래프 모양은 안 바뀌면서 평행이동할 건데, 우리 2차 곡선하면 제일 많이 움직이는 게 뭐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꼭지점을 움직이는 거야. 그럼 꼭지점을 X축으로 이만큼 움직일 거고, 여기가 꼭지점, 그 다음에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 아래로 1만큼 내려와서 여기가 꼭지점의 좌표가 될 거고, 이 그래프의 모양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더라. 이렇게 지금 그림을 이렇게 그렸으니까 이렇게 똑같이 그릴게요.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꼭지점의 좌표로 움직여서 찾아낼 수도 있고, 그럼 이걸 보면 또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꼭지점의 좌표가 구해졌어. 이만큼 움직였으니까 3, 마이너스 1만큼 내려왔으니까 3,1이 꼭지점의 좌표인데, 이거 가지고 바로 2차 함수식을 세울 수 있잖아. x-3의 제곱 플러스 1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앞에 안 붙이고 바로 하얀 색깔이랑 빨간 색깔을 이렇게 평행이동한 식을 구해낼 수도 있더라. 그래서 이 방법으로 2차 곡선까지 평행이동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도형의 이동, 대칭 이동을 좀 볼게요. 두 번째는 대칭 이동을 좀 해볼게요. 대칭 이동도 점하고 그 다음에 도형 이렇게 해서 대칭 이동을 할 건데, 일단 얘는 이런 개념이야. 대칭 이동을 하는 거는 크게 또 두 가지 대칭 이동이 있어.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전에 나눴던 건 내가 점의 대칭 이동하고 도형 이거 써줬었는데, 얘네를 또 어떻게 대칭 이동을 할 수 있냐면은 이 대칭 이동 안에서 또 두 가지로 나뉘어. 여기에서 점에 대한 대칭 이동과, 그래서 점 대칭이라고 할 거고, 선에 대한 대칭이라고 해서 선 대칭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자, 일단 점부터 얘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점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한 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켜보래. 그래서 이 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켜보면은 이렇게 될 거야. 대칭 이동은 똑같이 간 거리만큼 얘가 가게 돼서 생기는 이 점을 A'이라고 할게요. 이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점 대칭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이런 걸 알 수 있을 거야. 이 점에 대하여 A하고 A'의 뭐가 되는 거야? 중점이 점대칭인 점이에요. 괜찮아요? 요거의 중점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배울 거고, 근데 그 중에서 특히나 제일 많이 다루는 건 뭐냐면 0,0 대칭이에요. 괜찮아요? 0,0 대칭. 그래서 점대칭은 이걸 대표적으로 배울 거고, 아마 문제를 좀 있으면은 더 어려운 걸 풀다 보면은 특정한 점을 바꿀 거야. 0,0 말고 A, B라고 해서 그거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어떤 점으로 바뀌는지 찾을 건데, 그건 뭘 활용하면 되냐면 중점이에요. 다 요거 대칭 이동한 점과 중점을 활용해서 찾아내면 되니까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을 것 같고, 선대칭은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점이 여기에 A라는 점이 또 있어. 같은 방법으로, 자, 얘는 이 점을 이렇게 해서 접어내면 똑같이 이렇게 일직선상에 놓여 있는 상태인 거고, 얘는 내가 뭐 할 거냐면 이 선에 대해서 이 평면을 접으면 똑같은 거리만큼 여기에 찍히게 될 거야. 그것을 A'이라고 하고 얘를 선대칭이라는 점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럼 마찬가지 거리도 같을 거고, 얘는 이게 한 가지 더 있어. 수직으로 만나. 그래서 여기서는 선대칭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에서는 요걸 교과서에서 써서 보여줄 거야. 아마 이 두 가지에 대한 선대칭을 할 거고, 이거 외에 또 하게 되면 뭘 활용하면 좋냐면은 여긴 두 가지야. 첫 번째는 A와 A'의 중점이 이 직선 위에 있는 거랑, 두 번째는 기울기를 활용할 거야. 기울기의 곱, 즉 A와 A'의 기울기.
그리고 그 다음에 직선의 기울기.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을 활용해서 우리가 y는 x하고 y는 마이너스 x가 아닌 직선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활용해서 찾아주면 구할 수 있을 거고, 그럼 나머지는 공식처럼 외울 수 있게끔 다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제 선대칭 중에서는 더 있네요. 이거 말고 뭐 있냐면은 x축, y축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x축,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한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점의 대칭 이동을 보면은, 자, 좌표 평면을 찍어보자. x1, y1을 여기에 잡을 거고, 이 점의 좌표를 내가 뭐라고 할 거냐면은 a라고 할게요. 그래서 자, 주황 색깔로 계속 뭐 할 거냐면 이제 축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할 건데, 첫 번째는 요거 x축에 대해 대칭 이동.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하게 되면은 부호만 바뀌게 되는데, 어떤 부호가 바뀌냐면은 y의 부호가 바뀌게 될 거야. 얘를 b라고 할게요. 그냥 쉽게. 그래서 x1, 마이너스 y1이 되는 거고, 이게 x축 대칭 이동. y축 대칭 이동은 파란 색깔로 할게요. y축 대칭 이동은 여기서부터 똑같이 간 거리만큼 가서 여기에 좌표를 보니까 마이너스 x1이 될 거라서 c라고 할 거고, 마이너스 x1, y1이 y축 대칭 이동한 거다. 그 다음 마지막 하나로 여기에는 점 대칭 할게요.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자, 얘가 간 거리만큼 똑같이 가서 이렇게 찍힐 거다. 다른 말로 하면 중점이 원점이 될 거라는 얘기인 거고, 점의 좌표를 d라고 해서 마이너스 x1, 마이너스 y1이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한 점이더라. 그러면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좀 특이하게 뭘 해도 되냐면은 x축에 대칭 이동한 다음에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해도 되고, 또는 y축에 대해 대칭 이동 먼저 하고 나중에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한 점,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과 같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뭐가, 어떤 좌표가 바뀌는지는 외우기보다는 그냥 이거 보고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점을 떠올리고 축에 대해 대칭 이동시키면 어떤 좌표의 부호가 바뀔지 그것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요 직선 할게요. y는 x하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자, 내가 요 하얀 색깔로 긋고 있는 얘가 y는 x예요. 이거에 대해 대칭 이동하게 되면 이 점의 좌표는 여기에 이제 E라는 좌표로 해서 거리가 같을 거고 수직으로 만날 거야. 근데 얘는 우리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은 사실은 x하고 y의 좌표가 바뀔 거야. 왜 그러냐면 얘네 둘이 더해서 나누기 2 해서 여기 위에 점이니까 x좌표, y좌표가 같아야 될 거야. 그런 것 때문도 있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도 같이 활용해주면 여기에 좌표는 그냥 쉽게 이렇게 어렵지 않게 바로 구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 대칭 이동은 여기다 갈게요.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 대칭 이동하게 되면 얘는 여기에 이렇게 가게 될 거야. 그림이 잘못됐죠. 어디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냐면은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 대칭 이동할 거니까 현재 점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좀 애매하지만 여기로 잡을게요. 점 찍기가 좀 애매해서 수직으로 만나면서 같은 거리로 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좌표는 뭐가 될 거냐면, 생각해봐. y는 x가 누가 대칭 이동하면 되냐면 d가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좌표를 이 f라고 할게요. 이제 이 점을 f라고 한다면 f는 d를 y는 x에 대칭 이동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림이 좀 헷갈리지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선대칭까지 다 점을 평행 대칭 이동한 거다. 다음은 도형의 대칭 이동을 볼게요. 도형은, 자, 얘네들은
이렇게 다 아까 표현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자,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하게 되면, 자, 아까 전에 생각했을 때 뭐가 바뀌었냐면은 어떤 좌표의 부호가 바뀌어? Y의 좌표의 부호가 바뀌어. 그래서 Y의 부호가 다 바뀌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다 대입하라고 얘기를 할 거고, Y축 대칭 이동은 그러면 X의 부호가 바뀔 거야. 그래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서 찾는 거고, 그 다음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은 네, 둘 다 부호가 바뀔 거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0이 될 거고, 뜻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했던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X랑 Y랑 좌표가 바뀌더라. 이렇게. 그죠? 마이너스도 쓸게요. 이왕 쓴 거.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동하게 되면 부호도 바뀐다. 예를 들어 봐야 되겠죠. 쉬운 건 원이에요. 사실은 원. 혹시 대칭 이동해도 원은 모양이 바뀌어? 안 바뀌어요. 즉 반지름의 길이는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원을 여기다 표현을 할게요. 중심이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양수값만 잡을게. 4,3이에요.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는 2로 할게요. 2쯤 될 것 같아. 그쵸? 그래서 얘는 원이 반지름의 길이 2라고 해주면은 식이 없어도 우리가 식 세울 수 있거든. x-4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이 반지름의 제곱 4다.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이거 가지고 이제 뭐 할 거냐면은 실제로 x축 대칭 이동할 거야. 그럼 x축이 여기 있으니까 아까 전에 봤듯이 원 다 하는 게 아니라 원의 뭘만? 중심만 3컴마가 아니라 4,-3으로 바뀌면서 반지름의 길이는 안 바뀔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얘는 x-4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이 4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 뭐 하라고 그랬냐면은 대칭 이동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y 부호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라고 그랬는데 뭔가 좀 달라 보이죠? 여기에 대입하면 이렇게 돼.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한 거예요. 그 위에 거 아래 거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죠. 이거 제곱하게 되면 어차피 다 플러스 될 거니까.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쓰는 게 더 빠른 방법인 거고, 개념은 도형이 이렇게 움직일 때 원은 중심을 잡고 움직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직선이 조금 달라지긴 해요. 많이 달라지는 게 직선이고요. 그 다음에 2차 함수 같은 경우도 뭐로 살펴보면 되겠어? 꼭지점 갖고 찾아주면은 조금 더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도형의 이동은 내용은 다 얘기한 거고요. 문제 유형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특이한 문제 유형이 있는데 그건 따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할게요. 그 문제 유형이라서 책에는 아마 없는 것 같아요. 프린트에는. 그래서 문제를 한번 봅시다.